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만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여름에는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베케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로 휴가 여행과 관련한 항공 숙박 비용이 오르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꼭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하루쯤 근처의 시원한 계곡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은 휴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두 분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저는요, 여름을 정말 사랑해서 이 계절을 신나게 즐겨야겠습니다. 먼저 도시에서는요, 콘서트장에 가서 함께 노래하고 뛰고 땀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첫 번째 여름 휴가 계획이고요. 그래도 모름지기 여름 휴가라고 하면 자연 속에 가서 풍경도 보고 그러면서 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고른 두 번째 장소는요,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아직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우리 지원 씨가 가지고 온 소식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제가 그래서 우리 지역 대전에서 정말 놀랄 만큼 시원한 곳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한 군데 더 여름하면 떠오르고 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무언가를 보고 왔습니다. 그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방 안에만 계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덥다고 해서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요, 이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또 저희 감독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감독님, 저희 오늘은 어디를 가나요? 일단 입으세요. 옷이요? 그냥 있어서 온데 이것까지 입으라고요? 오늘 무슨 뭐 이열치열 특집인가요? 일단 입으시고 바로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이 여름 덥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준비한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나기 방법. 처음 찾아온 이곳은 대전의 한 체육관입니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체육관은 만원이네요. 오, 감독님 여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핫플레이스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여기가 굉장히 여름에 오면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니,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여기 시원해요? 네, 여기 완전 시원해요. 무더위가 싹 날아가요.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오늘 더위를 싹 날리러 왔는데요. 네. 여기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춥네요. 벌써 날아가신 건 아닌가요? 날아왔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더위를 신나게 싹 날릴 수 있는 스케이트장입니다. 스케이트장이요? 네. 얼음 위를 쌩쌩 달리는 모습. 스케이트는 한겨울에만 탄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름 이곳에서 스케이트를 즐기며 더위를 잊으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하루쯤 시원하게 빙상장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원데이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스케이트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중요한 안전장비, 헬멧까지 썼으니 이제 출발해 볼까요? 이제 제가 스케이트화랑 헬멧이랑 장갑까지 다 착용을 완료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는 완료가 된 거죠? 네. 이제 준비 운동을 배워볼 건데 먼저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스케이트를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하시면은 지상에서 스케이트를 신은 상태에서 자, 스케이트를 먼저 11자로 놓으시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신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까지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혼자 한번 타보시죠, 선생님. 다들 왜 이렇게 잘 타시는 거야? 감독님, 저희는 여기 피서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서서 즐기시죠. 가요? 벽에서 손을 떼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 둘. 빙판 위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집중해서 걸었지만요. 언니가 피할 수가 없어. 미안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잠깐 탔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너무 춥고 땀이 안 나요. 여기가 워낙 또 시원하다 보니까. 야, 스케이트를 저희가 막 탈 때 타면서 주의해야 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스케이트를 탈 때는
활주 방향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타다가 넘어지실 때는 빨리 일어나 주셔야 뒤에 타시는 분들하고 부딪히지가 않겠죠. 이렇게 잘 못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그러시는 분들은 한쪽에 이렇게 벽에 붙어서 타셔야 되고, 잘 타시는 분들은 기본 활주 방향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긴 팔과 긴 바지를 챙겨 오시는 게 이제 안전하게 부상 방지를 위해서 좋고요. 장갑과 긴 양말만 준비해 오시면 이제 즐겁고 재미있는 스케이트를 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실내 스케이트장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사계절 내내 같은 온도로 시원하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멋진 선수들을 볼 수가 있다. 이 스케이트가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스케이트는 사실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굉장히 복합적으로 전신 운동이 굉장히 좋고요. 또 추운 곳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이렇게 땀을 많이 이렇게 흘리는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탈 때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그런 운동입니다. 여름에 또 스케이트 타면은 조금 예. 어떠세요? 여기서 타면서 좀 땀을 또 내니까 또 그건 또한 좋아요. 이게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재미있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인데요. 특히 이 안에서는 정말 바깥의 더위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따님분하고 이렇게 아버님하고 같이 오셨나 봐요. 네, 저희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집에만 가만히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것보단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스케이트도 배우고 또 시원한 모습,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는 모습들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보람 있어서 좋아요. 빙상장에 와서 스케이트 타는 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빙상장으로 놀러 오세요. 더위를 날렸으니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오, 진짜 스케이트 타니까요. 정말 더위가 싹 날아갔습니다, 감독님. 정말 제대로 된 추천 장소였어요. 그럼 두 번째 장소는 어딘가요? 여기 오면은 그 여름에 추억을 했던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여름을 추억할 수 있는 그거요? 근데 그거 너무 어려운데 뭐 힌트 없을까요? 그거. 반짝이는 거예요. 반짝이는. 반짝이는 거요? 여름을 추억할 수 있는 반짝이는 거라. 제가 또 반짝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이곳은 대전 곤충 생태관입니다. 이곳은 곤충을 연구하고 어린이와 시민들이 곤충과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곤충을 알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나저나 여름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곤충이라 감이 오시나요? 개미집, 넓적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애벌레, 나비까지 곤충들을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바퀴 쫙 둘러봐도 여름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거 잘 모르겠네요, 뭔지. 잠시만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요. 무슨 줄인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어머, 감독님 이거 무슨 줄이에요? 친구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줄이 너무 긴데 이게 어떤 줄이에요? 반딧불이 보는 줄이에요. 반딧불이요? 어머, 반딧불이 볼 수 있대요, 감독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름밤 반딧불이 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서는 반딧불이를 낮에도 볼 수 있습니다. 반딧불이의 불빛은 자신이 어떤 종인지를 알리면서 또 알맞은 짝을 찾는 신호라고 해요. 반딧불이는 250여 일의 애벌레로 있다가 빛을 내는 시기는 열흘 남짓이라고 하는데요. 18,000여 마리의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잠시 보실까요? 제가 딱 반딧불을 보고 나오니까요, 정말 제가 한적한 시골 밤에 그 길을 걷는데 그 주변에 반딧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와. 반딧불이는 성충뿐 아니라 알도 빛을 낸다고 합니다. 보고 나오셨는데 좀 어떠세요? 예전에는 깨끗해가지고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환경 오염이 돼서 그런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많았고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네, 너무 생각보다 엄청 많아서 빛이 엄청 밝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어요.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반딧불 너무 예뻐요. 반딧불 보러 많이 오세요. 매일매일을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겠다는 마음이 그 시작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특별하게 또 시원하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무더위는 피하고 추억은 가득한 곳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매일매일 특별해지는 방법 잘 배웠습니다. 반딧불이 하면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가까이에서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데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소희 씨도 직접 보셨잖아요. 네. 보니까 어땠어요? 저도 반딧불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밝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주 한가운데 똑 떨어져서 제 사방이 다 별빛으로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예전에 교과서를 보면은 이렇게 반딧불이를 모아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글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실은 조금 믿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공부를 할 만큼 정말 밝구나. 네. 그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날 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족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면은 1년 내내 우리가 가면은 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볼 수 있으면 참 좋지만요. 이 예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보고 온 반딧불이 불빛 체험은요. 7월 17일 일요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전 곤충생태관에서 열리고요. 발광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시부터 5시 사이까지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전 생태관에서 이제 선착순으로 표를 받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입장권을 발부를 하니까요. 대전 생태관에 이제 문의해 보셔서 꼭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날이 더워지면은 실내를 이제 많이 들어갈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스케이트장 갈 생각을. 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 얇은 스케이트 날에 서 있는 곳조차도 무섭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타보니까 어땠어요? 스케이트가 사실 처음에 탈 때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단 스케이트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시원하면 힐링이 되고요. 또 배워보면 또 금방 배울 수가 있어서요. 처음에 무리하게 욕심내서 타지 마시고 처음에 저처럼 벽을 잡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시다가 조금씩 속도를 내시면은 재미도 느끼면서 또 시원함까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 스케이트장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더워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꼭 스케이트장을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지원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눈이 환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곳을 다녀왔는데요. 여기서는요, 시간을 쫓길 필요도 없고요. 그저 눈앞에 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 세상이 온통 파란 여름인데요. 이 여름에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참 많이 있죠. 손끝으로 느껴지는 싱그러운 바람, 눈을 감으면 바람과 함께 전해지는 진한 연꽃 향까지 이 여름 자연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홍성으로 떠나볼까요? 충청남도 홍성군 쌍바위골이라 이름 붙여진 이 마을은 고암 이응로 생가기념관으로 더 유명한 곳이죠. 하루하루 다르게 쑥쑥 커나가는 자연이 어제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응로 생가기념관이라고 해서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일단 여기 와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벌써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이 새소리에 연꽃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펼쳐. 지원이 얼굴처럼 활짝. 여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반가운 연꽃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응로의 집 너무 아름답죠? 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 네, 저 이응로의 집은 약 2,000여 평의 연박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미술관에서는 문화와 예술, 전시가 함께한다면은 밖에서는 수중생물과 함께하는 생태공원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저기요, 예. 너무 귀여워요. 네네네. 너무 귀엽다. 자연의 속삭임을 따라온 청둥오리 가족이 이 연밭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평화롭게 자연을 만끽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리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언제부터인가 오리가 자연스럽게 저희 생태 연박공원을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새들이 이렇게 머물다가는 일종의 쉼터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요. 오리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냉장고이지 않을까요? 상당히 다양한 수중식물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 또한 오늘만큼은 이 연밭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지원 씨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와, 물가에 나왔네요. 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지원 씨? 아니,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이름은 모르겠고. 와, 근데 엄청 크네요.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민물 우렁입니다. 우렁! 예. 와, 원래 이렇게 큰가요? 처음에 작게 태어났을 때는요, 뭐 아주 조그만하게 씨앗처럼 생기다가 이렇게 저희 생태계 연못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렁이 말고도 민물새우, 붕어, 가물치, 미꾸라지까지 다양한 생물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부터 뭐 새우까지 산다고 하니까 네. 진짜 그야말로 민물인데 저는 맞습니다. 연못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수중생물이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연꽃들 때문인데요. 연꽃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수질을 개선해주는 친환경 허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네. 예쁘기만 한 게 아니고 친환경 효과까지. 그럼요. 또한 농약을 쓰지 않는 무공해 담수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는 자연 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합니다. 연꽃잎 효과 들어보셨나요? 연잎에 떨어진 물방울은 입속에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는데요. 그때 잎에 앉은 먼지들도 떨어지며 스스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연꽃도 깨끗하게 볼 두 수 가지의 있답니다. 연꽃을 볼 수 있으신데요. 이쪽에서는 백색 연꽃이 있고요. 저 다리 뒤편에는 붉은색 연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연꽃 색깔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 연밭은요, 2011년도 미술관이 개관할 때 같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어느덧 이렇게 보니까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저희 기념관에서 함께 이렇게 연밭이 피었습니다. 여름이면은 이렇게 단아한 연밭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박한 풍경이 미술관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풍경입니다.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자리 잡으면서 사람과 동식물도 찾아오는 곳, 그리고 그곳이 어느 순간 자신의 자리가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 저도 향긋한 여름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이 코끝에 연꽃 향이 가득 나는 게 이 향을 좀 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향을 담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럼요. 어떡해요? 오늘은 이 여름과 잘 어울리는 연잎차 한 잔 어떠세요? 장맛비에 기분이 처질 때는 따뜻한 연잎차로 마음까지 데워주고 지친 오후에는 시원하고 향긋한 연잎차로 온몸을 깨워주는 거죠. 이 향기, 지금 이 순간 기분 좋게 추억하려고요. 연꽃의 향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차였다니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연잎차는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채집하고 건조시키고 덕가가지고 만든 연잎차인데요.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협력형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소일거리도 제공해주고 또 방문해주는 관람객들에게는 지역민들이 직접 만든 이런 소중한 연잎차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과 문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차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시간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처음 마실 때는 멋진 풍광이 떠올라 향기에 반하고 두 번째 마실 때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오늘 저는 안구정화, 마음의 정화를 제대로 하고 갑니다. 아직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더 완벽한 소개가 있습니다. 진짜요? 어떤 거예요? 저희 미술관 안에서는요, 마치 지금 청년 예술가들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외지에서 온 청년 예술가들이 저희 홍성을 바라보면서 그들만의 다양한 재해석을 한 예술 전시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이곳은 이응로 생가기념관의 전시실입니다. 제가 여기 홍성까지 왔는데 자연만 느끼고 갈 수는 없죠. 지금 전시실에 오시면 고암 이응로 화백의 드로잉, 늘 새로움을 향한 실험 정신 전시를 만나실 수 있고요. 기획 전시실에서는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전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예술가 느낌이 나십니다. 작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시각예술가 한민경입니다. 이 공간은 이응로의 집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들이 릴레이로 개인전을 여는 전시 공간입니다. 이응로의 집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하면서 그 주제를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네, 그 주제가 하나는 홍성의 원도심 탐구, 2번째는 자연 생태 환경이었는데 혹시 보시면 어떤 주제인 것 같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공사 자재들 같은 게 있어서 원도심 탐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췄어요? 네. 저 눈썹이 좋죠? 네, 너무 좋으시네요. 이쯤에서 말씀드리지만 저 사실 미대 나왔거든요. 눈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마치 10만이들이 비슷한 풀을 지나가면서도 산삼을 찾아내는 것처럼 홍성 원도심을 지나가면서도 그것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님의 눈 또한 보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작품의 제목은 먼저 수집된 마음들이고요. 홍성의 원도심을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과 비슷한 닮은 모양들을 수집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공사장에 있는 폐자재 같은 것들인데 작가님의 마음과 같았다니 혹시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입주하기 전에 좀 거처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좀 여기저기 좀 떠다니면서 지냈거든요. 제가 버려지고 뭔가 조각나고 이런 모양들에 저를 투사시켜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작업으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홍성 원도심 어귀에서 버려진 폐자재도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에게 있어서 경험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처럼요. 이 작업의 출발이 엄청 사적인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 작업을 보시는 분들이 버려진 것들,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고 당연하게 길 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것이 많은 요즘이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버려지는 이유도 많은데요. 이 전시의 작품들은 반짝반짝 빛이 나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 보면 볼수록 의미가 생기는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좀 제 안으로 좀 골몰을 했다면 좀 더 밖에서 뭔가 버려진 것들이나 소외당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이든 어떠한 관계든 작은 것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나와 경험이 다른 누군가는 분명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의 시선 또한 조금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그럴 땐 홍성 이응로의 집에 오셔서 자연과 예술로 쉬어가세요. 몸이 힘들 때 마음마저 힘들면 버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나에 대한 믿음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이번 여름에는 홍성 이응로 생가기념관에서 힐링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연꽃은 여름과 참 잘 어울리는 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응로의 집과 어우러지는
연밭과 연꽃은 화려하지 않은데 단아한 멋이 있고요. 또 싱그러움이 눈에 띄어서 참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생태 공원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심에서는요, 그 아스팔트의 복사열이 정말 나가자마자 발을 타고 뜨끈뜨끈 올라오는데 이곳 이응로 기념관에 가니까요, 연꽃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이 땅을 밟고 흙을 밟으면서 그 기운을 그대로 느끼는 그 느낌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응로의 집은요, 이렇게 관람객이라든지 예술가 혹은 동네 주민분들에게도 열려 있지만 동식물에게도 열려 있어서 참 의미가 깊은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꽃이 피는 이 여름이 가장 아름답다고는 네. 하지만 또 다른 계절에는 그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싱그러운 모습이었고요. 또 계절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시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던데요. 지금은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나요? 네, 7월 10일 화요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고암 이응로의 드로잉, 늘 새로움을 향한 실험 정신 전시회가요, 이응로의 집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7월 23일 토요일까지는요, 이응로의 집 창작 스튜디오 제5기 입주예술가 한민경 작가의 개인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시가 이응로의 집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전시고요. 한민경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이 전시를 보니까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좀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여러분도 기간 내에 방문하셔서 전시도 보시고 또 이응로의 집의 자랑인 아름다운 연꽃도 보시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응로의 집 꼭 가보시기를 저희도 권해드립니다. 오늘 두 분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